Cosmos Pirates. 오히려 우리 원래 주제를 안 잡고 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 그냥 키워드 정도만 우리가 원래 좋아하던 것들을 가져와서 하는 게. 네. 이제 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하겠습니다. 네. 오. 날 것도 끌어. 오케이. 네. 저희들이 엮이게 된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그 구심점이 스타트업이라는 구심점이 있잖아요. 그치. 맞아. 좀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랑 영훈이 형, 현범이 형도 있지만 뭐 용구 형도 있고 찬영이도 있고 근호 형도 있고 다른 이제 교류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구심점이 생각해보니까 다 스타트업이라는 구심점으로 모였고 만났고 관심사도 거기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스타트업은 또 무엇이냐? 창업이잖아요. 그 얘기를 좀 심도 깊게 그걸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면은 하루 이틀 날 새고 해도 모자르겠지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도 준비해왔는데 좋아. 이제 다 근데 오늘 편집됐네. 일단 시작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네. 좋은데? 일단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생각이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싶은 거다. 그것도 하는 맞는. 그러니까 그냥 창업은 되게 쉬운 건데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동의. 네. 창업을 하는 건 쉬워. 네. 근데 진짜 창업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생각한 창업의 의미가 있는데 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금은 창업을 좀 내려놓으면 오히려 창업을 하고 싶다가 사라졌어. 나중에 하게 되겠지? 약간 그 DNA는 있는데 네. 왜 그 신경 변화가 뭐냐면 옛날에 창업을 장사 같은 것도 막 같이 형들하고 하고 네. 그때는 그냥 내 일을 100% 책임지고 하는 막 그런 거로만 생각했다가 좀 초반엔 잘 됐는데 이게 쭉 장기적으로 안 가는 거야. 네. 근데 그 핵심이 비전이 없었어. 음. 우리가 잘 됐음에도 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이유가 그런 비전이 문제였어. 근데 그 비전이 일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 그럼 비전을 세운다는 게 또 어렵잖아 너무. 평생 풀어야 될 모든 걸 걸만한 숙제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 억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 내려놓고 네. 언젠가 그런 걸 만나면 창업을 다시 하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맨날 후배들이 창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막 나 맨날 커피 마시고 막 얘기 많이 했었거든 학교에서. 그- 그러면은 가장 학부생 시절부터 창업하고 가까이 계셨던 그런 쪽에 가까웠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나눌 데가 없잖아. 네. 후배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근데 들어보면 사실 되게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때는. 네. 근데 난 그래서 빨리 해보라고 하거든 뭐라도. 왜냐면 자기마다 정의가 바뀔 건데 네. 그거를 미련으로 가져가면 진짜 나중에 리스크가 되거든. 직장에 들어가도 네. 창업을 내가 할 걸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술 먹으면서. 근데 창업이 뭔지를 아는 애들은 쉽게 말 못하거든. 맞아. 하는 건 쉬워. 사업자 내면 되니까. 맞아. 뭐 요새는 간이 사업자도 뭐 네. 그 홈택스 같은 걸로 네. 5분도 안 걸리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러면 내가 CEO지 뭐. 저한테는 창업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 적는 칸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장래희망 적는 칸에 그냥 사업가 이렇게 써서 냈었거든요. 아 이거 재밌네 이거.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었고 뭔가 이제 은연중에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나도 이거를 해야겠구나. 환경에서 오는 또 네. 자연스러움이 있어. 네. 그래서 그냥 뭐 창업이 뭔지는 몰랐고 그냥 사업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업가를 해야지. 네, 네. 막연한 생각했다. 사업가가 뭘 하는지 네.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그치, 좀 그치.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아 사업가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는 창업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고 이제 그러면서 관심이 생긴 건데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는 건 정말 쉬워요. 맞아. 정말 쉬운데. 뭐 생각하는 거는 네. 너무 쉬워. 이거 하는 거는. 근데 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부단하고 그 지단한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시 묻고 싶은 게 형도 사업자를 내봤고 창업이라는 과정을 겪었었고 형께서도 이제 창업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간접적으로 계속 창업 멤버로서 몇 번의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각자 뭔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상태죠. 아니면 조직에 속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그러면 창업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으세요? 아까 그 조건이 네. 달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느꼈어. 만약에 뭐 토스를 네. 보면 뭐 진짜 금융을 뒤집겠다 막 이게 막 의지가 느껴지거든. 네. 쿠팡 보면 그냥 우리나라 물류를 그냥 다 뒤집어 엎겠다 이게 느껴져. 나는 솔직히 아직 거기에 가슴이 안 뛴단 말이야. 많은 사람의 뭔가를 되게 좋게 바꿔주는 나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직은 사실 확 나오진 않았어. 탐색을 해도 쉽진 않더라고. 이게 그냥 그 마인드셋만 가지고 있고 네. 오히려 내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사는 게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려놨다는 표현이 안 하겠다는 아니고 네.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네. 꽂히는 게 있을 거거든. 나 여기 걸어야겠다. 나 뭔가 걸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창업을 할 것 같아.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할 만약에 수도 있는 그거를 거지. 결국에 못 찾는다면.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창업은 수단이라 생각해. 창업이 내 주제가 될 수는 없어.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이러다 갑자기 창업할 수도 있고. 나는 무조건 할 것 같아. 이것도 재밌네. 근데 이거는 나도 현범이랑 좀 의견이 동일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창업이라는 게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건 너무 쉽지. 그냥 사업자 되고 나 오늘부터 대표인데 심지어 거기다 명함까지 만들면 그냥 대표니까.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션과 비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바쳐서 정말 풀고 싶어하는 그 좋은 질문을 만나느냐가 첫 번째인 것 같고,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밌는 질문을 만나느냐의 과정이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간이 남을 때 이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자비스 못 만드나? 그러니까 비서, 나 도와주는 자비스 못 만드나? 지금 뭐 로켓들 날아다니고 민간인도 우주 가는 시대인데 진짜 자비스 못 만들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을 해보는 그것도 너무 재밌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왜 이렇게 탐색을 오래 해야 될까?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없나? 링크드인 같은 거 보면은 일적인 거는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데, 그렇죠. 사적인 사람 만날 때 사람 빨리 파악할 수 없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 혼자 레이아웃 만드는 거 있고, 이것도 너무 재밌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광고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광고라고 인지를 안 하잖아. 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광고를 접할 때에는 광고라고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질까? 지나가다 보는 것처럼 광고 경험을 바꿀 수 없을까? 그냥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좋네. 너무 재밌어서 계속 혼자 연구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이걸 이렇게 보면 조금 좀 더 좋은 방식을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의 연구를 뭐 매주 지금도 주말마다 이제 그 윤구와 함께 하면서 디벨롭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혼자 나는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다 보면 레이아웃이 나오고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나오고 인터페이스 나오다 보면 실험을 해보고 그러다가 언젠가 그 지점에 도달할 것 같아요. 아까 현범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숙명이고 이렇게 풀겠다. 이걸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럼 그때는 진짜 올인이 될 것 같고, 뭐 지금도 나는 뭐 그때 웅이랑 했던 것도 그렇고 이 질문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담궈봤다가 또 어떤 질문들은 막상 고민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 그치. 그러면 그냥 드랍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창업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 사실 같이 했었잖아.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형의 질문이 많이 뭔가 발전한 것 같아. 다듬어지고. 그게 정말로 형의 라이프타임 퀘스천인 것 같네. 정말로. 그 앞서서 이제 각자의 그 기질, 성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어질 것 같은데, 창업을 해서 회사가 만들어지면은 그 회사는 그 창업자의 또 다른 페르소나다. 그러니까 완전히 맞아. 그 사람의 자아와 성향과 비전과 그런 게 완전 반영된 게 회사인 거잖아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일 맞아. 경우에는 맞아. 어느 정도 고도화 될 경우에 그게 좀 흐려지지만 희석이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창업자인지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베이스가 어딘가, 그리고 포커싱을 어디 맞추고 있는 건가. 와,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좀 이어지는 게 진짜 이어진다. 그대로 이어지네. 네. 어떠한 창업가가 되고 대가? 되고 싶으신지 좀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기질에 대한 대화를 막 하고 있었잖아. 네. 그거를 아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기질을 진짜 잘 아는 거랑 그거를 그냥 완전히 살려버리는 거? 그게 난 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정답이 있는데 네. 사실 창업에도 더 많은 정답이, 그러니까 비슷한 수의 정답이 있을 건데. 결국 우리가 말하는 기질이라는 게 기질에 시간이 더해지면 이제 탤런트가 되는 거고, 이제 탤런트가 사실상 그 사람의 무기가 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는 그냥 자기다움. 그거는 창업이랑 네. 이건 좀 다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예술가들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예술가들도 맞아. 고집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잖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예술가들이 있잖아. 나는 예술을 중시하고 싶은데 돈을 따라가야 되나? 나는 돈을 따라가고 싶은데 예술성은 버려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또 사업은 상업적인 걸 배제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는 창업가를 꿈꾸고 있지만 예술병에 걸려서, 예술병이라고 말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돈을 쫓는다 기업가가 이거는 위배되는 일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맞는 말은 완전히 아닌 것 같아. 상업적인 완전히 배제된 채 누군가한테 더 즐거운 가치를 주고 싶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가 확고해진 거는 결국 제품이라는 거는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겨냥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진짜 좀 정말 도와주고 싶다, 해결해주고 싶다, 가치를.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링크드인처럼 사람을 좀 간편하게 편리하게 알 수 없을까? 이것도 내 고민에서 시작됐던 건데 네. 나는 사람 만날 때 되게 힘들거든. 이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고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사람 만날 때 버널이 있네. 사람 만나기 힘든 그 처음 사람 만났을 때 그 과정이 힘든 나 같은 사람한테 진짜 좀 도와주고 싶은 뭐 결국에 날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을 통해서 네. 진짜 이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정말 도와주고 싶다. 나 방금 엄청 들으면서 되게 공감도 많이 하면서 하나 좀 개념 정리가 스스로의 가진 정의가 좀 정리된 게 하나 있는데 네. 역량이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기질을 아는 게 네. 이제 기질을 아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기질을 이해하는 순간이 그게 역량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질이 역량으로 변하는 시점은 네. 내가 가진 기질을 이해할 때 그때 이제 아 이게 내 역량이 되는 거야. 아 되게 좋다. 그 다음에 그 기질을 살리는 걸로 갈 때 그 역량을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원래 역량들이 다 있는데 네. 누구나 역량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역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순간까지의 그 전환점이라 해야 되나? 네. 그게 딱 그건 것 같아. 나를 알게 됐을 때 네. 그때 역량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아 맞는 것 같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이제 창업가를 꿈꾸는 영훈이가 방황할 때의 가장 컸던 문제점이 네. 포인트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거든. 아 네. 상업적인 것도 좀 지식을 쌓아야겠다. 그러니까 음. 수익 창출이나 뭐 수익 구조나 음. 이런 걸 좀 설계를 하는 것도 익혀야 되겠다. 근데 내가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내 네. 성향은 그냥 미친 과학자처럼 맞아, 하나에 맞아. 빠져서 그냥 맞아. 그 세상에서 재밌게 노는 게 좋은데 맞아. 오히려 이거에 막 상업적인 거 섞으려고 하니까 이것까지 이제 장점이 못 살리게 되는 거야. 맞아. 오히려 애매함에서. 장점 사라져. 그래서 그냥 나는 미쳐 날뛰는 게 좋으니까 미쳐 날뛰다 보면은 내가 재밌으면 언젠가 재밌는 거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럼 그때 이제 상업적인 거는 그때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도움을 받든 다른 도움을 사람을 통해 받는 해결을 받든 그렇죠. 그러면 되겠다여서 나는 이거 되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좀 저는 참 그 창업의 과정이 형이 예술을 예로 들었잖아요.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는 영화랑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제작 과정과 창업의 과정 자체가 왜냐면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치. 음악, 영상, 연기, 뭐 색채, 미술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데 창업자는 그렇게 따지자면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치. 디렉터. 영화 감독이 되는데 영화인들 중에서도 뭐 상업적인 영화 감독이 있고 아니면 뭐 독립 영화 아니면 예술 영화 이런 장르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 누구한테 이제 감정적 울림을 주는 그런 예술 작품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좀 부류가 있는데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독립 영화나 예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업을 완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완전 돈의 논리에 종속돼서 그러는 사람들이다. 예술이나 독립 그런 쪽에 있다가 상업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구교환 씨가 DP에서 그치. 굉장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맞아, 독립 영화계에서 엄청난 맞아. 게 스타. 네, 스타시거든요. 그리고 활동도 오래 하셨었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빛을 못 봤다는 평이 빛을 많았는데. 못 봤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그런 상업적으로 돈으로 잘 풀어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매니지먼트를 받아서 이렇게 더 빛을 보는 거잖아요. 형이 가진 그런 고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뭔가 상업적으로나 아니면 돈의 논리에서 적합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도 또한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물론 길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모든 방향들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치. 일단 시장에 부딪힌다고 한다면 돈 자체가 사실 되게 좋은 지표잖아. 내 서비스가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를 증명할 네.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던 거.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한 2, 3년, 3, 4년 이렇게 하다가 비슷한 고민, 그냥 완전 똑같은 고민을 했어. 뭐 예술과 돈, 막 뭐. 첫 번째 예술로 느꼈던 포인트가 예전에 그 매장을 막 같이 형들하고 창업할 때 매장을 막 열심히 기획을 했어. 근데 그 기획을 할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멈추겠지 여기서 우리가 가게가 궁금하니까 막 그거부터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유저 전이를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멈춰서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중간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되게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겠다. 그러다 보면 뭔가 우리 아이템이랑도 잘 컨셉이 맞으니까 잘 팔리지 않을까? 우리가 근데 너무 바쁘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되게 허접하게 한 거야. 인테리어도 내가 직접 했거든 같이. 근데 사실 무서웠지. 평가받는 거니까. 이제 오픈하는 날이었어. 오픈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정말 짜릿했겠다. 너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치면은 내가 프로도 이렇게 기획했으면 서버가 터지는 거야. 근데 홍보를 아직 하나도 안 했어.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난 그 하루가 잊혀지지 않아. 그날 눈 왔거든.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그냥 난 예술가가 됐다고 느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술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주는 그 돈과 마치 매칭 안 되는 느낌 있잖아. 물과 기름처럼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고 이분화한 게 잘못됐었어. 애초에 예술가 돈을 붙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서 생각하거나 꼭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처럼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한 소모적인 얘기라 생각해서 나중에는 그냥 깨닫고 스스로도 네. 왜 이걸 계속 엮어서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지? 바보였던 거야. 그래서 뭐 기생충을 보면 돈을 못 벌었을까? 근데 예술가라고 생각하잖아 사람들 봉준호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쪽이 남을 시기하는 거나 질투하는 거라 생각했어. 네. 돈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예술성을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어느 분야든 그게 영화든 비즈니스든 뭐든 다만 그건 약속했었어. 돈이 1번이 되진 않겠다. 돈을 1.1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내 선의를 잃지 않으려면 네. 내가 아무리 나중에 뭐 성공하든 어쩌든 좋게 되든 어쩌든 그건 절대 잊지 말아야지로 끝났어. 그때 결론은. 잠시만, 제가 여기서 촬영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자, 그 PTSD가 있어가지고. 배우는 오케이, 잘 되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잘 되고 있어. 다음에 캠핑 가가지고 또 진짜 이거 하나 그냥 이거 놓고 아, 그치. 24시간 촬영한다면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야. 우리 추억으로. 우리들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추억으로 편집 안 하고. 아, 좋아요, 좋지. 좋아요. 우리 추억으로 편집 아니, 안 하고. 스트리밍 하시죠. 그냥 아, 편집 그래, 안 하고 그래, 그대로 트위- 남기고. 트위치에다가 아, 스트리밍 그래? 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스윙 올 수도 있겠다. 네. 뭐 한 명이 보든 뭐 그래서- 어때?